첫 번째 순서는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는지 첫 번째 상황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에서 첫 번째 종목은 지금 빠지고 있는 코스맥스인데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 유상증자도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코스맥스가 발표한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너무 급작스럽게 이제 발표를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유상증자 전후로 해서 약간 이제 이런 비슷한 느낌의 뭐 개인이 매수를 하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속 기관이 매수했던 모습을 보여준 거 보면 이제 되게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결정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는 21% 정도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내용을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이제 호재와 악재가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1,4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800억 정도는 이제 신규 공장을 증설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장비를 넣는 데 쓰는 거고요. 나머지 600억 정도는 이제 채무 상환과 운영 자금으로 쓰게 되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공장이 증설된다는 것은 추가 파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가동률이 70% 이상이 되면은 신규 수주를 받는데 조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즉 어느 정도의 소요 파이가 나왔다 그렇게 좀 긍정적인 영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부정적인 거는 단기적으로는 회사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운영 자금이 이렇게 쓰인다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기 때문에 좀 악재와 이제 뭐 호재가 섞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코스맥스 관련 평들의 기사들을 쫙 찾아봤는데 이제 관건은 실적 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 유상증자를 한 자금을 가지고 앞으로 이 회사가 커질 것이냐 실적으로 보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고 오히려 탈출해야 되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맥스는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과거 사례와 빗대 봤을 때는 어때요? 이제 2016년도에 요와 이제 비슷한 사례의 유상증자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단기간으로 유상증자는 주가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특히 이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악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사실 화장품 같은 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흐름을 많이 타기 때문에 뭐 중국 쪽에 툴렸다 그러면 또 주가가 오르고 또 중국과 안 좋다 그러면 또 주가가 낮아지는 형태가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코스맥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아직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2016년도 비슷한 사례 유상증자 때 실적이 컨센서스 상위가 나왔을 때는 한 1년 정도 걸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잦아드는 그때 이제 매수 기회로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있었었는데 앞으로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사실 코스맥스도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또 대표 기대주로 화장품 내에서 꼽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의 급작스러운 급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패닉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혹은 후반부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걸 봤을 때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건지 김진만 팀장님에게 의견 여쭤보고 싶어요. 투자는 이제 돈을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을 종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만약에 이제 코스맥스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을 더 투입하셔서 이제 저점 매수를 통해서 추가 매수하는 자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를 했었을 때 조금 멀리 봤었을 때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은 손실 이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나중에 또 멀리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오늘 다행히도 6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61선이 한 11만 6천 원대 라인인데 이 부분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빠지냐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61선 다음에는 이제 121선 여기 10만 원 내외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한 10만 원 초반대, 10만 원 중반 정도에 한번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이제 오늘 살짝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21선 사이에서 그 사이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저가 매수로는 그래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로는 11만 6천 원 드린 거는 이제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요 사이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하자 그렇게 의견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13만 원 먼저 제시 드리는 게 단기적으로 악재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크진 않지만 적어도 전고점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손절가는 지금 10만 4천 원으로 아예 121선까지 무너졌을 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또 유상증자 소식으로 인한 급락은 피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넥신인데요. 코로나 백신 수출 소식이 나와서 뭐지 아직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까지 끝난 백신은 없는데 하고 보니 지금 진행 중이지만 미리 수출을 했다라는 거더라고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당연히 이제 미리 선계약까지는 가능은 하지만 임상 결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공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면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1,000만 명분 정도를 이제 선계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의 일부는 임상을 하는데 쓰는 자금으로 먼저 이제 받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제넥신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워낙 임상 진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긍정적인 시너지가 많이 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제 첫 백신 수출이라는 쾌거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드디어 이제 많이 물려져 있던 주가들이 이제 막 머리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3상 뭐 2상도 아니라 지금 한 2-1상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잡는 그런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잘 된다면은 좀 단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더 여러 국에 수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싶습니다. 사실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이 속도가 빠르게 나왔던 건 뭐 화이자라던가 모더나, 노바백스 이러한 유수의 해외 업체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들로도 만족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막상 열어보니까 백신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국내 기업들의 백신에 대한 염원? 뭔가 이렇게 푸시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백신 개발 기업들, 국내 업체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네, 지금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 중인 회사는 4군데에서 5군데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넥신, 셀리드, 진원생명과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이제 손에 꼽히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최근에 개발이 들어갔다는 모습을 이제 기사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작년 초반 때 이제 코로나 백신이랑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 이슈들이 이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넥신도 이제 그때 19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등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게 되면서 주가 거의 최저가 이제 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막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화이자나 모더나 계약 이야기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공급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즉 계약은 해놨지만 이 물량이 언제 넘어오는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당연히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선호받는 이런 이제 시기가 왔기 때문에 국내 백신도 어느 정도 파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국내 백신 기업들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본다면은 좋은 주가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넥신의 가격 전략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넥신도 정말 들고 계신 분들 많은데 한 번 이슈가 나오면 훌쩍훌쩍 뛰어오르지만 윗꼬리를 단다라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많은 종목이었거든요. 이번엔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이제 제넥신에 또 속는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또 속이요? 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가를 찍고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19만 원, 1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9만 원대 크게 세 가지 매물대가 있었었는데 오늘 이제 한 12만 원대 매물대는 소화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백신주로 보시는 것도 이제 좋지만 이제 6월에 있을 이제 미국 종양학회에서 제넥신이 단독으로 조금 이제 본회의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기존에 있던 자궁경부암 백신 또한 조금 각광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신호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가로는 한 12만 원 전후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15만 원. 이제 손절가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바이오주기 때문에 투심이 죽는다면 당연히 이제 10만 원 이하로 오셨을 때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5만 원, 순저가 10만 원. 이번에는 속지 않게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카카오를 또 봐야 되는데 카카오페이 출격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18조 몸값의 카카오페이 상장 신청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제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카카오페이 페이. 또한 이제 이어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겠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정말 잘 키웠나 봐요. 네, 정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회사를 정말 잘 알짜로 잘 쓰게 되는데요. 맞아요. 오늘 이제 뭐 서류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근데 오늘 이제 좀 신청을 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제 청구서가 제출이 되면은 이제 2개월 정도로 상장 예비 심사 청구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심사가 빠르게 할 경우에는 4분기가 가기 전에 이제 카카오뱅크랑 비슷하게 좀 상장을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이제 관련주들 또한 조금 지켜볼 수 있는 타임 그렇게 오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자회사들이 다들 IPO 가시권에 들면서 그렇게 되면 그들을 키운 카카오의 지분 가치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냥 카카오를 노려볼까요, 그러면은? 카카오는 저점 매수한다면 정말 이제 물려주기도 좋고요. 이제 오래 장투하시는 게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자회사들이 하나씩 오를 때마다 이제 당연히 주가 가치는 당연히 제각광 받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를 사셔도 좋고요. 만약에 네. 조금 카카오 대형주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관련주로서 조금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와는 달리 지분 구조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카카오가 50%, 5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트그룹이 한 45%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서 지분 관련주로서는 두 가지 종목밖에 없고요. 이제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그런 종목 정도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다,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나는 그래도 조금 중소형주가 좀 더 땡긴다 그러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관련 사업을 영위하시는 종목군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를 아예 공략하는 것도 좋다. 뭐 물려주기도 좋은 종목이다. 맞습니다. 카카오 목표 주가 20만 원 제시해 드렸는데 카카오를 사던가 혹은 카카오 이 페이와 관련된 종목을 사던가라고 하셨잖아요. 페이 관련주도 설명해 주셔야죠. 네, 이제 카카오 이제 20만 원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분할 상장했었을 때 20만 원 제시 드렸는데 네. 아직 20만 원은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네. 관련주들 찾아보면 이제 라온 시큐어랑 드림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관련 이제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인증 시스템들이 여러 개 있고요. 이제 라온 시큐어랑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관련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조금 자리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매수해만 충분히 이제 IPO까지 매수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온 시큐어부터 종목 자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한 4,600원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라온 시큐어 좀 쳐보겠습니다. 네. 4,600원. 네, 4,600원 전후 이제 5일선 전후로 해서 좀 매수하시는 걸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전고점인 5,100원 라인을 좀 돌파해서 5,500 신고가 라인을 한번 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내놓고 싶고요. 손절가는 일단 4,200원 제시 드렸는데요. 4,200원은 이제 5일선부터 이제 아예 이탈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추세가 깨지면은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드림 시큐리티 먼저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라운 시큐어보다는 훨씬 좋고요. 지금 5일선 전후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목표 매수가는 5,800원, 이제 목표가는 6,600원, 손절가는 이제 5,500원 정도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라운 시큐어가 카카오페이 관련주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투자 성향에 맞게 잘 골라보시고요. 마지막 상황실은 팜스토리로 가볼게요. 옥수수 선물이 급등했다라고 CNBC 보도가 나왔는데 7년여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음식료 그리고 원자재가가 상승하면서 이 옥수수 선물가도 오른 거죠? 네, 이제 뭐 미국 쪽에 있는 최대 이제 곡창지대죠. 그쪽 이제 한파로 인해서 이제 옥수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한파로 옥수수가 잘 안 나왔나 보네요. 네, 작황 쪽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선물도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돼지들이 개체수가 많이 증가를 해서 중국 쪽에서 수입하는 양도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옥수수 선물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사료 관련주로서 이제 팜스토리가 지금 이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 선물가 급등에 그럼 영향받을 관련 종목으로 오늘은 팜스토리가 또 대두가 됐는데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음식료주를 아예 직접적으로 공략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 네. 가치가 증가를 해서 조금 이제 주가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오늘 SOE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서 조금 호실적이 나온 거고 네. 팜스토리도 가지고 있는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이런 시세 분출을 한 걸로 보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료 관련주로서 이제 팜스토리랑 이제 미래생명자원이라고 마찬가지 비슷하게 사료 쪽 관련주로서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두 종목 다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지금 오늘 조금 안타깝게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곡물 이야기 같은 경우에 지금 단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계속 몇 번씩 나올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관련주 지켜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마침 팜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께서 샵 2034 주식콜센터로 연락을 주셨는데 여기 김진만 팀장님께 한번 해결을 도와드려 달라고 여쭤볼게요. 혹시 댓글이 어떻게 왔나요? 매수 가격이요. 네. 2,36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팜스토리. 이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가라든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릴까요? 2,360원이면 그래도 이제 밑에서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곡물 가격 보통 이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계속 한 2, 3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오르는 모습이 보여주기 때문에 금일도 사실 윗꼬리가 남겨져 있지만 그런 이제 윗꼬리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60원에 매수하신 분께서는 하루 이틀 정도 적어도 이번 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보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속 들고 가는 거 이번 주까지는 보유 의견 네. 주셨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2,360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 외에 팜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가격 전략에 참고해 보세요. 네, 이렇게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샵 2034 주식콜센터로 접수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